자, 오늘은 금리 인상과 미국 무역 분쟁 시나리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한 50% 이상은 아마 미국 금리 인상을 올해 한 번, 내년에 3번 더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내년에 최대 한 번, 이 지배적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의 전조, 자, 이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전 세계에 줄 충격이 가히, 엄청나기 때문에, 어쨌든, 세계 언론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주식과 채권으로 들어와 있던 금융 자본들이 금리를 타자, 더 높은 금리를 타자 떠나가게 돼버리면 유출된 자본의 영향으로 증시는 계속해서 불안한 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논리로 경기가 퇴색하고 있는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금리를 인상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1년 뒤에 금리를 또다시 인상하는 그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자, 증권사들이 전망을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최근에 약 2년 이상 이어져 오던 미국의 IT, 공룡, 구글, 그 다음에 애플, 페이스북 등이 포함된 나스닥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해 오던 미국이 계속되는 증시 불안, 그 다음에 최근 유가 폭락이 있었죠. 하루에 7%씩도 빠지고 막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불안감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브렉시트까지 노이즈가 끊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런저런 뉴스를 보더라도 내년에 3회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이 널리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중국의 무역 협상도 아주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의 회의론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통상적으로 FOMC는 12월 18일, 19일 날 예고가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FOMC는 6주에 한 번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거죠. 향후 FOMC 일정은 이제 양일간에 걸쳐서 통상 진행이 되고 이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날에는 모여서 미팅을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의견을 조율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날에 이제 의장이 이 의견을 조합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할지 말지 여부를 먼저 발표를 하게 되고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의장이 이 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 다음에 향후에 금리를 또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 금리 올리는 게 힘들었다든지 경기가 너무 좋아서 다음번에는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줍니다. 시그널을 주는 거죠, 미리. 그래서 사실 이번 12월 18일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 이상은 힘들다라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시장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점진적인 통화 긴축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그래서 코스피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1월 달에 고점, 1, 2월 달에 고점을 찍은 코스피가 어쨌든 많이 폭락을 한 상태인데 올해 말 11월 말에 이제 한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큰 변화를 갖기는 힘들다라는 의견입니다. 월말에 이제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쨌든 무역 분쟁의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폭락하면서 유가 빠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그동안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크게 반등을 하거나 반락을 여기서 또 2000이 무너지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는 당분간은 찾기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넘어가고요. 미중 무역 협상 자, 이번에는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주제로 증권사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30일 날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두 정상이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세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손익을 따지는 그런 레포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무조건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뭐 수지로 따지면 당연히 손해를 보는 입장이었지만,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쨌든 미국의 소비자 부담이 4.5%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제조업체에서는 20%의 부담을 지는 것으로 밝혀졌고,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을 쓰지 않으면 현재 소비자 물가가 낮은 상태인데 중국 거를 쓰지 않으면 어떻겠냐라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넘칩니다. 싼 물건을 차고 넘치고 다 소비하려면 한참 걸린다는 뭐 그런 레포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장기화 되더라도 크게 손해보는 부분이 없고요.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무작정 손해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미국의 신성장 산업들이 중국과 신흥국의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판매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어쨌든 판매처가 급격하게 작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어쨌든 이런 바이오와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직접 재산권 등을 전 세계 국가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티 안 나게 중국이 이런 제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현재 모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 성장세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 수준이 이제 금리 인상 수준에 비슷한 중립 금리 수준에 다다를 것이라는 이제 그런 이슈가 최근 들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인데, 물론 미국은 견조합니다. 이것은 그냥 증권사의 공식 코멘트일 뿐인데, 어쨌든 미국의 이런 경제 고공행진에 우리는 늘 경계심을 가지고 투자 기회가 있는지 엿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꾸라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대로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던 미국이 조금 더 완화하는 이 비둘기파적인 입장으로 통화 정책을 선회한다면 당연히 달러와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신흥국의 통화 표시로 되는 자산 가격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러가 하락했기 때문에 달러 표시 원자재 가격은 반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같은 가격을 주고라도 더 많이 달러를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어쨌든 통화 정책 기조를 선회한다는 것은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불안감을 표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 라고 어쨌든 그렇게 공표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신흥국에 투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이제 그런 어쨌든 큰 기둥들이 불안하다면 신흥시장이 얻는 단기적인 반사이익은 정말 말 그대로 단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통화정책이 신흥국한테는 우호적으로 방향이 변화하더라도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굳이 하루 이틀 폭락한다고 해서 싸다고 들어가는 그런 조금 단기적인 시야가 아니라 채권 비중을 늘리고 위험자산을 축소하면서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는데 공부 계속 하시면서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유튜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